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0일자 153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실게요. 예, CL 차트고요. 데일리 차트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려와서 올라갔다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여기 그 밑에까지 확 치고 내려와가지고 거의 이 72.46 라인까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밑으로 치고 내려와서 보시다시피 다운 트렌드 라인 지난주에 그려놨었던 이미 뭐 그 전주에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끝났고 화요일에서도 도지 만들었고 수요일에 훅 치고 올라갔죠.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뭐 이것다라는 그런 이유가 없었죠. 그거는 사실 지난주에 떨어질 때도 비슷했는데 지난주에 떨어질 때랑 그 전주에 이렇게 떨어질 때는 머니 매니저들 포지션이 많이 정리됐었던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다시 머니 매니저들의 포지션이 다 들어왔다고 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상황이고 다운 트렌드 라인이 하나 더 있죠. 거기에서 저항을 받았고 이 초록색 레인지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머니 매니저들이 나가고 나서도 그 했었던 게 이게 이 밑으로 시프트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그래서 그 안쪽으로 지금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게 아래쪽으로 그대로 시프트가 됐다면 이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76.15에 80.6이면은 4달러하고 한 4달러 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4.5달러, 4달러 50센트. 그러면 72에서 4달러 50센트라고 생각을 하면 76.5 그냥 대충 하면은 77 정도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얘기는 이 근처쯤이 이 아래쪽 라인이 72.46, 이 위쪽 라인이 77 정도 된다고 봤을 때 뭐 그냥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뭐 이 정도로 해서 이거를 77이니까 살짝 내려서 뭐 한 77 이 정도라고 치면 여기에서 여기 레인지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고가에 했던 게 지금 77.09 정도 되는데 이 초록색 레인지가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앉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보고요. 다운 트렌드 라인 여기서 저항 받았던 것처럼 초록색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이제 이 레인지를 읽는 방법이었고 실제로 어떤 지지 저항선에서는 76.15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정확히 보시면은 여기에서 저항을 받은 거였고요. 그죠? 이중 저항이죠. 하지만 금요일에도 치고 올라갔을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서 올라갔고 여기서도 지지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7하고 72.46 이 레인지 안쪽이라면 다음 주는 살짝 빠져서 내려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모멘텀을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더 올라가서 한 78.47 정도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상 올라가는 건 조금 어렵지 않나 보입니다. 그리고 77 라인 여기에서도 다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77하고 72.46 이 정도 레인지에서 다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일단은 높다고 보고요. 여기에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있지만 다시 그리면 이 포인트에서 보통은 이제 고점이랑 아웃스탠딩한 고점에서 아웃스탠딩한 그 고점끼리 연결되는 거를 트렌드 라인이라고 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해서 그 정도 된 다운 트렌드 라인이 여기 하나 더 그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 걸쳤으니까 이게 더 치고 올라오면은 그거를 그 새로 생긴 고점에다가 다시 어저스트먼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하나 더 그려준다고 하면 참고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이 라인을 그려주는 게 더 보통 제가 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확실하게 저항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에 있는 피크들을 뭘로 아웃라이어로 치고 고점에서 그 다음 고점을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거 따라서 내려가는 거를 그렸듯이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연결되는 이런 선. 그러니까 좀 전에 그려서 지웠었던 얘를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얘보다는 고점에서 바로 내려오는 이 라인이 제대로 된 다운 트렌드 라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 트렌드 라인을 그리는 건지에 대해서 그려보시면서, 아, 이럴 때는 누구를 기준점으로 잡아야겠구나, 아, 이럴 때는 누구를 기준점으로 잡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그리면서 경험을 쌓아서 축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그려서 보는 게 정확했었던 거라는 게 지금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는 뭐 일시적으로 월화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있지만, 그래도 좀 빠져서 다시 이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ES죠. 예. ES는 지난주에 어디까지 됐었죠? 여기까지 해서 축 치고 내려와서, 아, 여기 이 빨간 라인, 여기 이 저항선에 저항을 받았구나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 위에 뭐 이 트렌드 라인에 걸쳐 있진 않지만, 보시다시피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이 트렌드에 걸쳐서, 아, 이게 이제 깨졌구나. 그래서 이게 더 깨지면은, 아, 이게 진짜 깨지는 거나? 그런 건가?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렌드는 깨졌지만 이 트렌드는 깨지지 않았다.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시작했었던 랠리가 각도를 해서 더 가파르게 상승을 보였지만, 그런 상승이 아직 끝난 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만약에 지금 있었던 2023년 11월 이후에 있었던 랠리마저도 꺾였다라고 보려면, 적어도 이 포인트, 24년 4월, 올 4월 19일 저점까지는 꺾어져 내려와야, 이게 꺾였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다. 아직은 대세가 꺾였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그 기준이 얘다.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 포인트에서 여기에서 더 지지받았고 일시적으로 빠졌지만 다시 올라가서 이 트렌드가 유지되는, 그래서 그 기준점은 이 트렌드 라인이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 트렌드 라인일 것이다. 그런데 그 트렌드 라인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결국은 살짝 일단은 반등을 했죠. 자, 그러면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가 꺾인 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하지만 뭔가 꺾이긴 꺾였죠. 그런데 꺾인 게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꺾였다고 얘기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 전에 이 꺾인 게 한번 쉬어가는 포인트는 이 포인트다. 이 전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지만, 다시 니들은 길지만 종가가 이 위쪽 안쪽으로 들어오고 세틀먼트가 들어온 이후에, 자, 화요일, 수요일, 심지어 목요일도 올라갔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못 깼고, 금요일에 조금 더 올렸지만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여기 뭐죠? 5368.25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상태는 일단 이 포인트 5154 아니다, 여기네요. 5205.50 있는 전저점과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 사이에서 지금 레인지 무브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어제도 여기 이렇게 확 치고 올라갔는데, 금요일에는 이 저항선이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뚫리면, 아, 다시 이 위에까지 회복이 가능하겠구나. 여기에서 막히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금요일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주말에 뭐 위클리 갭이 어떻게 될지 월요일 날 시가나 뭐 월요일 날 프리마켓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5368.25에서 저항을 받은 걸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수목의 이 레인지가 여기에 완전히
갇혀 있다는 것을 보면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일단은 걸쳐 있고 이게 완전히 컨펌돼서 깨진다고 해도 이 저항선 굉장히 강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 저항선도 굉장히 강할 거고 얘는 뭐 그렇게 특별히 강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61.8 라인에서 두 번 반등을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얘도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더 그려주면 뭐 이 정도로 한번 그려줘 볼까요? 얘를 5431.75 5431.75 543 1.75 뭐 이 정도로 놓고 하나, 둘, 세 개의 저항선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이 지지 저항선이 지금 금요일에도 이 사이에 이렇게 걸쳐 있는 모습인 것처럼 얘도 뭐 이 위에서 시작하면 저 지지선으로 다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면 또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뭐 그런 레인지. 그래서 일단은 이 여기에 있는 뭐 색깔을 바꿔서 살짝 해보면 오렌지색으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노랗 초록색? 초록색으로 지금 이 레인지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 레인지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높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반등을 한 것처럼 뭐 언론에서 많이 떠들긴 하지만 반등은 맞죠. 반등은 맞지만 이게 지금 깔끔한 반등이 아니죠. 화요일, 수요일 이거 딜레이가 돼서 올라가서 얘가 그렇게 모멘텀이 강한 반등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보시면 도지 나고 한번 치고 올라갔지만 바로 빠졌던 것처럼 여기도 도지 만들고 치고 올라가서 바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은 막혔기 때문에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가 꺾인 거는 아직 아니다. 대세가 꺾이려면 적어도 4월 19일 레벨까지는 떨어져 줘야 이게 뭔가 정말 바뀌었구나 라고 할 수 있지. 여기서 이렇게 반등해서 환호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꺾인 거 정도의 뭐 이펙트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ES하고 NQ하고도 다시 보시면 또 이제 얘기가 계속 이해가 되실 텐데, 자 그러면 ES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NQ를 보겠습니다. NQ도 보시면 지난주에 여기까지 떨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더 심한 도지 나왔죠. 도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인지가 이 밑에서 금요일날 여기까지 했다가 월요일날 더 훅 빠지는가 했더니 다시 반등을 했었을 때 보시면 뭐 15분 봉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됐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죠. 보시면 빨간색 이 빨간색 라인에 두 번 지지받고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V자 반등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깔끔한 V자 반등은 절대 아니죠.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 이 지점에서 두 번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습니다. 일봉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해서 올라갔고 이 반등 포인트가 뭐였냐면 ES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했던 그 정도 레벨이죠. 빨간색으로 바꿨던. 다시 말해서 이게 2023년 1월인데 이거 ES는 아까 2022년 11월이었던가요? 그게 아니군요. 2023년 11월이었죠. 여기하고. 근데 여기 이 NQ는 이때부터 계속 비슷한 각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었고 여기에서만 조금 4월부터 올라갈 때만 조금 각도가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각도가 이 패러렐 채널이 정확하게 어떤 반등 포인트를 이야기하는 패러렐 채널은 아니지만 이 추세가 이 점선 따라서 이 정도 각도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였다고 본다면 그 추세가 일단은 꺾였었던 거였죠. 그리고 나서 이 전체적인 이 트렌드의
바뀌는 포인트가 여기였는데 여기서 지지를 딱 받고 올라간 거였죠. 이 월요일에. 그래서 여기까지 됐을 때도 이거는 대세가 하락이 아니다.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했는데 이 빨간색 이게 꺾이면 그때서야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언제 4월에 있는 저점 ES에서도 똑같이 말씀드렸던 그 포인트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여기서 꺾여서 올라간 거고 심지어 여기서는 여기에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지지선까지 이중 지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심지어 도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서 도지 만들고 치고 올라가서 이틀 상승했고 금요일에는 또 도지 만들면서 살짝 꺾이는 느낌이 되었다. 이 다운 트렌드는 그 패러렐 채널로 인한 이 다운 트렌드는 일단 여기서 꺾였다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이게 이렇게 꺾인 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얘나 아니면 뭐 하나 더 그린다고 하면 아까 ES 본 것처럼 여기에서 이 고점에서 새로 만들어진 이 포인트 뭐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걸쳤고 일단 컨펌이 됐지만 어디 이 올라가는 패러렐 채널 하한선에 또 막혔고 어디 여기에 있는 61.8 라인 여기에서 시작하면 거에서 이렇게 이 0을 여길 0으로 놓고 여기 1로 놨을 때 61.8 라인 여기서도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 목요일에는 거기가 저항선으로 쓰였습니다. 61.8 라인. 61.8 라인에 지금 여기 뭔가 다른 어떤 전저나 전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딱 들어갔다는 얘기는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작용이 했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선으로 쓰여서 다시 밀려 내려올 확률이 좀 더 커진 걸로 지금은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반등을 했으니까 이틀 연속 반등을 했으니까 이제 모멘텀 받아서 치고 올라가겠구나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18691.25도 어디 다른 데 있었을 때 61.8 이런 거에 대해 해당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일단 얘를 그냥 지우고 이 포인트를 잡을게요. 그러면 이 포인트가 포인트로 잡히면 얘를 파란색으로 해주고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월, 화, 수쯤엔 이게 이중 저항, 그러니까 밑에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중 저항이나 삼중 저항이 되는 거고 이 위에 있으면은 여기가 이중 지지, 삼중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시작을 그 갭 상승해서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맞고 다시 지지를 받고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월요일, 화요일에 그렇게까지 돼서 이 안쪽에서 놓을 것 같지 않으니까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강하니까요, 지금. 그죠? 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영향이 있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뭐 올라가도 여기서 이렇게 맞고 내려오고 이런 거기 때문에 화요일까지 이 상승해서 여기 위쪽에 있다가 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 아래쪽에서 있다가 여기에서 저항받고 더 맞고 내려오는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 라인 위쪽으로 해서 대세가 꺾인 건 아니지만 여기 도지 하고서 상승 여기도 도지 하고서 상승하고 맞고 내려왔듯이 도지 상승해서 금요일까지 힘을 좀 내보려고 했지만 다시 도지 맞고 여기에서 다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이 로컬하게는 이 빨간색을 치고 과연 뚫고 내려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적어도 이 빨간 라인을 이 근처에서 만날 다시 말해서 8월 중순, 8월 하순, 9월 초 정도까지는 이 레인지 안에서 아까 ES에서도 레인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인지와 이 레인지 정도 아니면 18709 여기랑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라인이랑 이 밑에서는 여기에 걸치는 이 정도 라인 얘네요. 얘라고 해야 되나? 이거죠? 이거? 초록색이니까 눈이 안 띄네요. 핑크색으로 해볼까요? 핑크색. 이 핑크색 레인지, 좀 정신 없습니다만, 이 핑크색 레인지 정도로,
레인지 무브를 이 사이에서 이렇게 안쪽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얘를 호라이존탈로 기준선 하나를 그냥 그리고, 얘는 파란색으로 할게요. 얘를 18591.75. 왜 얘를 했느냐? 얘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의 62.8라인에 해당되는 개였죠. 그래서 얘를 얘를 일단 숨겨보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해지죠. 물론 피보나치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 있고, 그죠? 이 핑크색 레인지 안쪽에 좀 두껍게 해볼게요. 그럼 차라리 이걸 3로 해보자. 이렇게 3 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레인지 안쪽에서 움직일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리고 이 빨간색 레인지가 깨지나 안 깨지나가 중요하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얘가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은 굉장히 뭐 이렇게 아주 세고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에 저항을 받겠지만, 이 안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이 핑크색 안쪽에서 움직이고, 이 빨간색 위쪽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쯤 가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결정하는 뭐 이 정도 그림이 되는 게 제가 평소에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분석 방법에 부합하는 그런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이 언저리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일단 높다고 보고요. 아까 ES도 뭐 그냥 장이 노멀하다고 할 경우에 그런 건데, 근데 다음 주에 CPI가 있죠, 또. 그리고 뭐 리테일 세일 이런 거가 수요일 목요일 있으니까, 수요일 목요일에 그런 매크로 영향을 받아서 뭐 CPI가 기대했던 것보다 갑자기 훅 취소됐다, 아니면은 뭐 갑자기 훅 빠졌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기준금리 영향을 고려를 해서 뭐 훅 올라간다든가 훅 빠진다든가 할 가능성이 또 없지도 않아요, 매크로 영향을 받아서. 하지만 그런 게 없다고 그냥 뉴트럴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정도에서 장이 형성되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이네요. 마지막.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빠져서 내려왔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더 빠져서 내려갔죠. 그래서 5832 이 라인까지 왔죠. 그리고 나서 이 밑에서 올라가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지금 이게 예사 트렌드 라인이 아니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트렌드 라인을 하나 살짝 더 그려줘 보면 여기에 찍을 수 있고, 얘는 이제 원 포인트로 다시 돌아가고, 뭐 초록색으로 한다고 이게 아니네, 이 색깔이. 뭐 이 정도 한다고 치면 파란색으로 돼 있네요. 파란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한다고 치면 이렇게 되면은 뭐 있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인데, 뭐 이게 니들이 너무 커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까지는 필요 없고, 그건 다시 지우고, 이까지 밀렸지만 월요일에 왜 내려온 건지는 아시죠? 뭐 NQ에서 다 빠져서 내려왔으니까 그거에 연동돼서 코릴레이티드 돼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고, 다시 뭐 올라가고, 목요일에도 같이 치고 올라갔지만 한개 부딪혔고, 뭐 이 저항선이네요. 그리고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이에요, 금요일.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혼자서 놀지 못하고 뭔가 그 지수의 이 NQ나 ES에 굉장히 코릴레이티드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면 하락 추세를 같이 따라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패러렐 채널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패러렐 채널에 이런 식으로 따라 내려오는 그런 그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아주 완만한 다운 트렌드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의 볼라틸리티는 크면서 다운 트렌드를 형성했었던 적이 없죠. 그죠?
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훨씬 가파른 다운 트렌드였고 이건 확실한 베어 마켓이었고 하지만 이거 베어 마켓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뭐 사이드 무브라고 하기도 약간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현재 제가 생각하는 그 페어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에서 6만 사이라고 보기 때문에 5만에서 6만이 아니라 5만에서 6만 사이라고 봤어요 저는. 네? 그리고 다시 점점 그 레벨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만에서 6만 사이에 가격이 페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5만에서 6만은 조금 너무 심했나? 5만에서 6만 5천까지 봐야 되나? 5만에서 6만 5천도 조금 뭐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6만이고 5만이 어디 있지? 5만을 하나 더 그려줘 볼게요. 지금 저기에 7만하고 6만은 그렸죠. 그런데 얘를 3까지는 아니고 2 하고 연두색으로 한 다음에 5만으로 해볼게요. 5, 0, 0. 네? 그래서 이 5만, 6만 이 정도 사이가 페어한 가격이라고 보는데 약간 고평가된 사이인데 다시 내려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하고 있는 그 이 러프한 5만에서 6만 사이, 뭐 6만에서 7만 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ETF나 이런 비트코인 ETF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비트코인 ETF들이 가지고 운용되면서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더 확 치고 올라가지도 않을 것이고 더 확 치고 내려오지도 않을 정도의 페어한 가격이 5만에서 6만 이 사이다. 그 얘기는 5만에서 6만 그 사이에서 플럭체이트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 레인지는 5만 5천, 6만이라고 기준을 했어요. 5만 5천에서 6만 5천 이 정도 사이. 그러니까 이 레인지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 그런데 저는 5만하고 6만이니까 5만 5천 기준으로 5만 5천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5만 5천이면 어디야? 한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이 향후 조금 더 빠져서 이 정도 레인지에서 계속 갈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마인드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인지에서 이제부터는 앞으로는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자산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을 뺀 자금이 여기에 들어와서 이 레인지 안에서 안 움직인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안전자산, 금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금 사서 막 2배, 3배, 뭐 200%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당분간 힘들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샀는데 훅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뭐 재산을 다 날렸어요. 이런 일도 이제 없을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금융계의 시각도 이제 예전과 많이 바뀌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서 무슨 대박을 치겠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일단 조금 더 빠지되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의 이 상한선 굉장히 중요하고 요것도 빨간색으로 할까요? 그러면 중요하니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굉장히 중요하고 요걸 따라서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면서 한 5만이랑 6만 사이에서 이렇게 플럭체이트 하는 정도의 마켓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핑크색 이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뭐 다음 주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저항받아서 조금 한번 더 빠져서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번 주 뭐 빠질 듯 말 듯 빠질 듯 말 듯 하면서 결국은 살짝 반등을 했지만 전주랑 월요일 빠진 거를 아직 회복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CPI 이런 매크로가 영향을 받아서 방향을 어떤 식으로 정해줄지를 확실하게 뭐 봐야 되는데 CPI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CPI가 굉장히 안 좋게, 다시 말해 CPI가 세게 나오면 더 훅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CPI가 잘 나와서 조금 더 기대치보다 빠져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막 랠리를 칠 상황은 아니다. 뭐 그거 알고 있었잖아. 뭐 이런 정도의 약한 반응. 그래서 살짝 올라가서 뭐 그 지지난주 떨어지기 전 정도의 지난 3주간 떨어졌던 게 이제 3주간 떨어졌었던 지난주까지 그거에 한 반 정도까지 회복을 할 가능성은 있다. CPI가 잘 나오면, 그러니까 CPI가 적게 나오면 기대보다. 뭐 그렇지만 만약에 비슷하게 그냥 예상대로 나오면 뭐 그렇게 그거에 수혜를 받아서 막 마켓이 다시 상승할 여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전히 장은 살짝 아래쪽으로 무게중심이 치우친 정도의 마켓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매크로 잘 보시면서 트레이딩 하시고 조금 더 버티시면 다다음 주쯤에는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 더 빠지면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다시 반등을 하면 뭐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